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한국의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에 오래 거주해온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시스템 중에 그것만은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좋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일본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논란을 낳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이고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민영화입니다. 이 민영화된 기업들은 국가 기업과는 완전 다른데요. 당연히 민간 기업이므로 이윤을 추구하면서 여러가지 이용 비용이 오르게 됩니다. 가령 일본의 철도나 전기, 수도요금 등 각종 사회 비용이 주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한 예입니다. 또한 최근에 자연재해가 나서 복구를 할 때는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연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20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재해 복구 속도가 과거에 비해 늦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도쿄 근처의 지바현의 정전이 수주 동안 지속된 것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심각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재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은 민간 기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원전 사후 처리에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난 처리 비용은 막대해서 또 다른 악순환을 낳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비용을 매우 어렵게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정부 소유 우체국 주식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인 모습인데 돈이 되는 것은 팔아치우고 있는 듯한 인상입니다. 우체국은 민영화되었습니다만 일본 정부 주식이 100%였으나 재해복구 명목 등으로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적자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하나둘씩 주요 국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습니다만 민영화의 장점으로 여겨지는 세금 감소와 같은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계속 증세를 해왔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과 정경 유착 등의 문제가 생겨서 도쿄전력의 경우엔 각종 문제를 은폐해온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많은 민영화된 공기업들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운영 방만 등 제대로 된 민영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민영화의 폐해가 많아지자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국의 공공요금은 민영화되지 않아 저렴한 것 같다며 국가 기반 사업은 민영화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최근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가 넘어가며 민영화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한푼이 아쉬운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해 반도체 부품 산업 생태계 파괴와 한국의 여행 자제 운동으로 인한 일본 지방 적자가 악화되는 수준으로 발전해 더욱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